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어서 이제 3단계 능력별 기출문제 해설 수리 능력 제 4강입니다. 4강 이제 평균과 분산에 관한 문제예요. 이 평균과 분산도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시면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1단계 6강에서 본문 내용이 있고, 뒤에 가면 또 분산은 1단계에서는 분산 안 받고 평균만 받는데 2단계에서는 이제 분산도 받습니다. 그래서 좀 이 내용은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 AI에 대한 것도 검증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최적의 풀이 방법도 다 일반적으로 쉽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이제 계산을 생략하고 하는 방법만 잠시 얘기하고 끝낼까 합니다. 대신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은 비슷하게 끝날 겁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여러분이 뭐 이것이 난이도가 이해될 정도로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랬지 뭐 어렵지 않죠. 다음 여기서 평균 점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평균 점수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60 곱하기 이제 7.0하고 64 곱하기 7.6하고 80 곱하기 8.1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총 인원으로 나누는 거죠. 총 인원은 여기 보다시피 여기가 그지 164가 됩니다. 164로 나누면 돼요. 그럼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해보면 뭐가 나오냐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그리고 소수점 아래 두째 자리에서 반일마죠. 두째 자리까지 구해야죠. 그것이 바로 뭐가 나오면 저는 7.52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지나갈까요? 자, 다음은 이어서 2번입니다. 자, 2번도 이제 난이도가 1이 될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6차례 토익 존스를 봤는데 그때 평균이 750이죠. 근데 기억 점수는 이것이 640 이상 700 이하라는 것만 알아요. 그렇다면 6회차 점수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최소값. 자, 그러니까 이 최소값은 이것이 최대일 때 나오겠죠. 이왕 평균값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평균 자체가 이것이 750점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이것의 총점을 구한다면 곱하기 6을 하면 총점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점은 이 총점은 자, 이거 620 더하기 이것의 최대값 700, 다음에 720, 그 다음에 840에 그 다음에 880, 다음에 이 최소값이라고 하는 x값, 요 값과 같겠죠. 뭐 내용 원래 자체가 원리가 뭐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의 최소값은 이게 최대일 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전체 총점을 갖고 간다. 총점은 평균이 750 때문에 여기다 6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이 계산하기가 좀 귀찮아서 그랬지 뭐 x값을 구할 때는 뭐 어렵지 않게 구할 겁니다. 잠시 동영상 멈추고 구해 보시고 그리고 답만 확인해 보세요. 답을 구해 보니까 이것이 2번이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이 3번인데 3번은 뭐 내용상 이해를 못할 건 아닌데 실제로 구해보면 상당히 여러분이 혼동을 일으킬 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는 다르게 이제 난이도를 2를 해놨어요. 이런 얘기죠. 이제 A, B, C, D 팀이 이제 1번 선수부터 5번 선수까지 바로 이제 평균을 실제로 측정을 하고 평균을 기록한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A팀의 4번 선수, 이걸 우리가 X라고 하고, B팀의 Y 2번 점수를 Y로 한다면, 근데 어떤 가장 핵심적인 이거죠. C팀의 평균은 A팀의 평균보다 3초가 길다. 근데 평균이 3초가 길다는 것은 이것은 C팀의 총합이 이것이 5번 기록한 점수의 평균이 3초가 길기 때문에 총합은 15가 더 크다는 거야. 자,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평균을 구하면 이제 다 구한 다음에 나누면 되겠지만 우리는 다시 나눌 필요가 없지. 어차피 총합을 구할 거라면 총합 갖고 해서 하는 게 낫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D팀의 평균은 B팀의 평균보다 2초가 짧으니까 그때 D팀의 총합은 D팀, 이건 A팀을 말하는 거고, D팀의 총합은 B팀보다 10초가 짧은 거죠. 10초가 적은 겁니다. 이건 많은 거고 길다니까 많은 거고, 이것은 짧은 거야. 이것이 이거보다 작다. 이거보다 크다 돼요. 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A팀을 구해보면 A팀 점수는 이거죠. A팀 점수 이겁니다. 그럼 이걸 다 구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것이 162 더하기 X가 나와요.
근데 이 점수는 여기 C팀의 평균은 A팀의 평균보다 3초가 기니까 거꾸로 지금 C팀의 평균을 구하면 C팀의 평균을 구합니다. 요 C팀의 평균을 모두 구하면 이것의 총합을 구하면 이것이 225가 나거든요. 총합을 구해보세요. 225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15가 기니까 이것은 바로 210이 돼야죠. 자, 요거 이해가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요게 맞는 얘기예요. 이걸 자꾸만 크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225이기 때문에 요것은 요거보다 15가 적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D팀의 총합을 구하니까 220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B팀의 총합을 구하면 이걸 모두 더하면 이것이 192 더하기 Y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B팀의 평균보다 2초가 짧으니까 10이 적어야죠. 10이 적으니까 이것은 220이 아니라 230이 돼야죠. 230이 돼야지 이것이 10이 적어지잖아. 그래서 이것이 23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이제 알겠지만 X가 이걸 구하면 X가 이것이 48이 나오고 자, 여러분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Y가 38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다시 평균을 구하랬죠. 자,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니까 평균이 바로 43초 됩니다. 조금 혼동스러운 뭐보다 길다 짧다 그것이 더하는지 빼는지 그것만 극복한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3번 문제였어요. 4번도 보면 이제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난이도는 높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30명 이것이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그래서 이 30명의 자료인데 이 중에서 최빈값과 중앙값을 순서대로 구한 정보로 오른 것은 최빈값은 한마디로 거기에 대한 도수가 가장 높은 거, 그러니까 그 자료수가 가장 많은 거고, 중앙값은 이걸 점수별로 쭉 나열시킬 때 가운데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는 이거 갖고 계산이 못하니까 이거를 각각 가장 높은 점수 그리고 그 다음 점수, 낮은 점수부터 얘기하면 가장 낮은 점수를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60점이고 가장 높은 점수는 95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음같이 우리가 어떤 표로 작성하면 되죠. 그 표는 이제 다음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작성한 편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점수 60점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65점 그리고 70점 75점 그리고 80점 85점 95점 그래서 각각을 이거를 셀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점은 여기 이제 하나 있고 여기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있고 두 개뿐이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쓰고 이런 식으로 모든 점수를 기록합니다. 이 결사를 제외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도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4, 6, 그 다음에 2, 다음에 7, 90점이겠네요. 95점이 또 있어야죠. 요것이 3, 1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 최빈값은 가장 많은 도수가 자료가 가장 많은 값이니까 85점이에요. 그러니까 85점이 최빈값이고 그 다음에 중앙값 이걸 나열시켰을 때 가운데 값이 뭐냐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 따져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10이고 여기가 이제 11이죠. 11입니다. 여기까지 따지면 이것이 바로 13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따지면 16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나열시키다 보면 당연히 중앙값은 75가 될 겁니다. 여기서 작은 순서부터 이제 큰 숫자까지 쭉 나열시키면 75에 가운데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중앙값은 75가 되는 거야. 뭐 시간상 좀 걸려서 그랬죠. 뭐 내용 자체는 뭐 이해하기도 쉽고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4번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평균화하는 문제가 거의 다 이러네요. 뭐냐면 계산이 좀 많고 그렇다고 내용은 원리는 어렵지 않겠죠. 다음 같은 거죠. 이거 보면 이 240건에서 평균 응답 시간이 50분이다. AB값을 각각 계산하면 자, 이것도 뭐 시간이 걸리는 그 내용이지 뭐 내용은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보면 이렇죠. 그래서 최소의 풀이 방법을 보면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 자체가 평균 240건에 대한 평균 응답 시간이 50시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것의 총 합이 240이 되는 거죠. 일단 그럼 요 세 가지 4개 26, 58, 89, 33을 더해보니까 이것이
206이 나와 206 더하기 A 플러스 B가 이것이 240이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의 총점을 구해야죠. 총점을 구해야지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의 중앙값이 1이죠. 10입니다. 10. 이거 10이고 이게 30, 이게 50, 그리고 여기가 70, 90, 110인데 하다 보니까 모두 0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0을 지우고 나중에 총점에도 0을 지우면 그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10 곱하기 26이 아니라 1 곱하기 26. 그러면 아무래도 계산이 좀 간단하기 때문에 자, 3 곱하기 58, 5 곱하기 89, 7 곱하기 33, 그리고 9A, 그리고 11B죠. 그걸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6 더하기 174 더하기 445 더하기 231 더하기 9A 더하기 11B 이게 얼마냐? 요게 이제 이 총점이 200 총점을 구하는데 총점이 아까 55분이 240건이죠. 그러니까 50 곱하기 240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이제 10을 약분시켰으니까 얘도 10을 약분시키면 이것이 1200이 되죠. 이 두 식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이거를 연립해서 푼다. 넘긴 다음에 이걸 계산하고 넘긴 다음에 여기서 9배를 한 다음에 A를 지우고 그럼 B를 구하면 되죠. 그렇게 구하는 수뿐이 없어요. 그렇게 구하다 보면 이제 2B가 계산해보니까 18이 나와요. 그러니까 B가 9겠죠. B가 9면 A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게 아마 문제에서 이것이 A 플러스 B를 이쪽으로 넘기면 요 자체가 34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합이 모두 34가 돼 있을 겁니다. 아닌 것은 금방 들통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서 B가 9인 것만 구하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는 6번입니다. 6번 평균과 표준 편차까지 구하랬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알다시피 분산을 구해야지 구하죠.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그런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2단계 7강에서 이 똑같은 문제를 풀었어요. 2단계 7강을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이 내용이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걸 기출 문제를 보고 풀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고요. 자, 보면 이렇죠. 이제 그 전에 자료도 그랬듯이 이 점수에 대한 어떤 중앙값, 이것이 50입니다. 50. 그래서 자료 50, 60, 70, 80, 90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평균을 구할 때는 이제 물론 이걸 곱한 다음에 이 총 인원, 이게 이제 27에서 20, 이게 30, 40, 50이죠. 50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곱한 다음에 다 더하고 50으로 나누면 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이 지금 총 평균을 보면 이 64 아니면 70이죠. 그럼 보다시피 이것은 이 값 자체가 이것이 거의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11개고 여기에 13개인데 단 이것이 좀 많은 대신 이것이 인원수가 좀 더 적죠.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 평균이 70점이 나올 수뿐이 없어. 이거 말고는 나올 값이 없기 때문에 64점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은 구할 필요 없이 70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분산을 구해야죠. 분산이라는 것은 이제 자료값이 평균에서 얼마큼 많이 흩어져 있는가, 분산 자체가 흩어져 있는 정도거든요. 그 분산은 그래서 구하는 식 자체가 원래는 다음 같이 돼 있어요. 이 시그마 제곱은 바로 시그마의 xi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에 곱하기 pi.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료값이 여기가 원래 i가 1부터 n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건데 모든 자료와 평균의 차의 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다 확률을 곱하는 거죠. 확률은 이 전체 자료가 지금 50이기 때문에 바로 50분의 2, 50분의 9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우리가 요것만 빼기만 하면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 더하면 0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를 방지해서 이게 절대값을 붙이는 게 있어요. 절대값을 붙인 게 역시 4분 편차인데 그거 말고 우리는 제곱을 하면 이 값이 중앙값 그리고 평균값에서 얼마큼 멀어진 건가 이런 것을 제곱함으로써 과대평가거든요. 그래서 과대평가한 걸 막기 위해서다 루트를 붙여. 이것이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뭐 고등학교 때 해봤을 텐데 이거를 대략 계산하면 이렇죠. 50이고 60, 70, 80, 90이라 했잖아요. 90.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것이 자료값이고 이것이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 50에서 70을 빼죠. 아까 평균이 70이 나왔잖아. 평균이 70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계산한다면 자 50에서 70을 뺀 것의 제곱
그러니까 이것은 20이 되는 거죠. 20을 곱하니까 400이 돼요. 400. 400 곱하기 50분의 2. 요 자료값이 2죠. 50분의 2.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60과 70의 차이니까 10이죠. 제곱하면 10입니다. 100입니다. 100. 플러스 50분의 9. 그 다음에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70 마이너스 70이니까 0이 돼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80이기 때문에 이거 똑같아요. 80에서 70 빼고 70 빼면 제곱하니까 100. 100 곱하기 그 다음에 50분의 11. 자, 똑같죠. 400 곱하기 50분의 1이 됩니다. 이걸 구하는 것이 이것이 전체 분산이 되는 겁니다. 자, PI라는 것은 지금 요 확률, 요게 확률을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게 분산이 되는가. 분산 자체를 구하는 값을 알아두셔야 돼. 그럼 분산을 구해보면 어떨까요? 이거 여러분 구해보면 알겠지만, 자, 시간을 잠시 내버려두고, 뭐 이거 약분시키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이것이, 계산하면 이것이 64가 나옵니다. 64. 다행히 간단한 값이 나오죠. 답은 이제 루트 씌워야 되기 때문에 답은 이제 8이 되는데, 이 계산 값이 결국 이 답을 우리가 추정해보면 64님 10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64 나오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분산 또는 표준편차. 그러니까 분산은 64, 표준편차는 8이 되는 거야. 이것이 이제 6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7번입니다. 7번을 보시면 이제 아까 문제랑 똑같은데, 다행인 것이 중앙값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쉬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이 숫자 자체가 좀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좀 복잡하게 나옵니다. 자, 일단 평균 구해야죠. 평균 이제 9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더하기 7 이걸 5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자체도 구해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딱 떨어지는 정수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8.6이 나와요. 8.6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분산을 구해야죠. 여기 분산만 구했습니다. 표준 편차 아니라.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니까 9에서 8.6을 빼죠. 9에서 8.6을 빼니까 0.4의 제곱. 다음에 곱하기 이게 전체가 5개니까 5분의 1인데 5분의 1은 아까는 다르지만 모두 똑같죠. 그러니까 나중에 구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걸 5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아까는 모든 바로 별량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의 도수가 다른데 이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다음에 8에서 8.6을 뺀 것의 제곱. 그러니까 이것은 0.6의 제곱이 들어간다. 0.6의 제곱 이렇게 더하기. 다음에 이거 똑같죠. 0.4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게 10이니까 이것은 1.4의 제곱. 다음에 7이니까 이것은 1.6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다음에 5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좀 귀찮아서 제가 난이도를 3으로 봤는데 뭐 원리는 뭐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 외에는 뭐 더 쉬운 문제죠.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좀 어렵겠지만 이것이 5분의 5.4가 나옵니다. 5.4. 그래서 이것은 1.08이 돼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까지 이제 7번 문제였습니다. 일단 우리는 요 평균과 분산의 문제는 이 정도만 봐도 될 정도로 문제가 다양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이래서 이번 네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